오늘 제가 만나볼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네, 작년에 월드 프리미어를 했고 국내에는 얼마 전 최근 런칭한 차량이죠. 국내에 선보인 S클래스, 10세대 S클래스 중에서 저희가 시승할 모델은 S400D 포매틱 AMG가 들어가 있는 AMG 라인 적용된 S400D입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시죠. 디자인을 보시면 최신 벤츠의 디자인 언어가 접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AMG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볼드한 범퍼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죠. 또 하나 더 여기 측면에 보시면 AMG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여기 부분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되게 휠이 작아 보여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고 스포커 좀 더 뻗었으면 19인치가 커 보일 텐데 요거 조금 아쉽다. 그래서 실제로 400D에 AMG를 넣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휠 때문에 많이 망설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 AMG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되게 익숙하죠.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이 5위로 들어갔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원래는 이렇게 패밀리 룩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상위 트림에서 적용을 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클래스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선보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의 디자인 한번 소개를 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CLS나 CLA 이런 모델에도 이렇게 생긴 헤드램프, 뭐 이렇게 들어온 델라이트 이런 디자인 언어를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신형 S클래스라서 와 멋있다, 이게 앞으로의 벤츠 디자인인가? 이것보다는 그냥 또 벤츠 큰 거 하나 나왔구나, 약간 벤츠 대자가 나왔고 이런 느낌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도로 위에서 만난 존재감은 상당합니다. 벤츠는 벤츠고 S클래스는 S클래스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게 여기 보시는 디지털 라이트입니다. 네. 기존의 멀티빔 라이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라이트인데 사실 멀티빔이 칸칸이 점등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멀티빔 자체도 상당히 화려하고 빠르게 작동한다는 느낌을 주는데 여기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멀티빔이 불을 한 칸 한 칸 켜는 느낌이면 얘는 디지털로 자동으로 쫙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 주행을 자주 하는 편인데 야간에 진짜 시야가 좋더라고요. 여기 디지털 라이트는 국내에 출시되는 S클래스 전트림 기본 탑재되는 사양입니다. 상당히 놀라워요. 왜 이 차 처음 나왔을 때 바닥에 글자 쓰고 했던 그런 것도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보시면 여기 AMG 전용 휠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뭐 디자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S클래스가 언제부턴가 이게 좀 유려한 곡선을 많이 쓰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10세대 W 223의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약간 엘레강스한 느낌이죠. S클래스가 좀 이렇게 그 플래그십의 권위보다는 좀 우아함과 역동적인 부분을 취할 수 있었던 게 이 차량을 바탕으로 허리를 더 늘린 롱 휠 베이스 모델이죠. 마이바흐가 있기 때문에 굳이 S클래스에서 과도한 고급스러움이나 권위적인 부분은 취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상당히 이제 좀 익숙한 느낌이죠. E클래스도 들어갔고 뭐 약간 CLA, 뭐 CLS 계열에 먼저 들어갔던 요 가로형 테일램프가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전면에서의 어떤 느낌보다 후면에서 이런 느낌이 조금 더 S클래스의 뭔가 그런 걸 강조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이나믹 시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점등되죠. 상당히 멋있게. 진짜 다이나믹하네. 후면은 이렇게 LED 헤드램프, 다이나믹 턴 시그널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워. 여기에 이제 트림 레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명, 포매틱 엠블럼 들어가 있죠. 그 외에 뭐 여기 듀얼 머플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실은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10세대 S클래스 디자인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패밀리룩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벤츠 세단 라인업의 정점에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벤츠가 선보였던 패밀리룩을 가장 멋있고 근사하고 세련되게 담아낸 차, 그 차가 S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프로포션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만 500이나 580의 롱힐 베이스 모델이 조금 더 그 플래그십다운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저도 500이나 580을 타고 싶었는데 400D를 받는 바람에 어쨌든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여기 그 도어 핸들이 플러시 타입이에요.
우리 아이오닉 때 한번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매끈하게 들어가 있고 사람이 키를 가지고 다가오거나 아니면 여기 터치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저 같은 이제 겁쟁이들은 뭔가 저게 같이 손이 잘리가지고 무서울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일단 잠궈 볼게요. 잠궜을 때 내가 안 가져가면 괜찮아. 스프링 탄성이 되게 약해가지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외관 제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바로 디지털 라이트 들어왔을 때 잠깐 보면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하죠. 잔망스럽네요. 잔망스러워가지고 근데 오이 진짜 멋있어요. 예쁘네. 네. 의 변화는 이제 사실 기존 9세대가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했던 사실 요즘 나온 차들이 다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죠. 그런 거였다면 다시 이걸 분리를 했습니다. 계기판은 계기판대로, 인포테인먼트는 인포테인먼트대로. 그래서 인포테인먼트가 이렇게 세로형이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은 이렇게 가로형. 그러니까 플로팅 타입은 그대로긴 한데 인포테인먼트와 미터 클러스를 분리했다는 게 좀 10세대 S클래스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벤츠에서 볼 수 있던 그 인테리어 특징 중 하나가 커맨드 다이얼이라 그래가지고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하는 그 물리 다이얼이 있었어요. 없앴습니다. 수족소는? 네, 다 없애고 터치, 음성. 근데 개체 왜 따라한 거예요? 네, 그 터치 디스플레이와 음성 인식으로 다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저기 스티어링 휠에도 터치를 지원하는 버튼이 있는데 저 버튼으로 인포테인먼트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벤츠의 전통적인 시트 조절 방식도 이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고 있으면 앞으로 가고요, 터치하고 있으면 뒤로 가고, 이거를 세게 누르면 빨리 움직여요. 뭐 그런 차이들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화려하게 들어갔다는 거.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화려하게 들어갔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고, 지금 제가 키 온을 해서 인테리어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여기 보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 터치로 작동이 되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어링 휠의 이 버튼을 통해서도 다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맵이 엄청 고급스러워.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음성 인식이 되게 좋거든요. 하이 벤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시원하게 해줘. 온도를 21도로 낮춥니다. 뭐 이런 게 돼요. 근데 이 하이벤츠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듣고 있어도 가능하고, 뭐 되게 인식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스티어링 휠의 열선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다 음성 인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게 특징이고, 뭐 이런 그래픽도 상당히 근사해졌어요. 보시면 뭐 이렇게 제어하는 것들 다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당히 다채롭게 여기 컬러가 이렇게 막 멀티로 바뀌는 것도 있고요. 뭐 사실 앰비언트 뒷좌석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이따 저희가 주행 때 설명을 하겠지만 3D가 되고 2D가 되고 AR 기능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경로를 안내하는 AR 기능도 있다. 네, 그리고 미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3D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는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이 클러스터가 3D로 들어왔다가 뭐 2D로 됐다, 뭐 이런 기능 다 있고요. 뭐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공기질 상태,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되게 디지털화된 것 중에 특징 중에 여기 이런 것, 그 에어컨 바람 세기도 이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통풍 시트도 그냥 켜졌나 봐요. 그쵸. 통풍 시트도 있고, 그래서 인포테인먼트가 상당히 빠르고 직관적이고 괜찮게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사실은 계기판과 내비 위치가 같은 게 더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빼놓은 이유 중 하나가 계기판도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계기판을 설정할 수가 있고, 국내에는 지금 지원되지 않지만 AR HUD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원래 탑재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능, 그러한 뭐 경로 안내나 이런 여기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를 보는 것들을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 구현할 수 있게 해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형으로 구성해도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세대 S클래스의 S400D 포매틱입니다. 2900cc 직렬 6기통 트윈 터보 엔진 탑재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330마력, 최대 토크는 무려 71.4kg 포스미터를 자랑합니다. 변속기는 벤츠의 9단 자동 변속기고요. 포매틱이니까 당연히 사륜구동, 네 바퀴를 다 굴리는 그런 차량. 야, 사람들이 왜 벤츠 하는지 알겠네요. 타자마자. 진짜 그래? 조용하네. 그리고 이게 조용한 것도 있는데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해요. 전 그래서 소리도 안 막 친구랑 같이, 다른 친구는 친구차 운전하고 저는 이걸 운전하고 가다가 친구가 창을 내리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차음이 잘 되나? 이거 예, 진짜로 차 조용해요. 예. 상당히 정숙하고, 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여기 늘 약간 울퉁불퉁한 그 돌이 있는 도로인데 이거 진짜 되게 울퉁불퉁해.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이건 뭐. 네. 벤츠 원래 S클래스는 유명하기도 했는데. 그쵸. 그리고 이거 승차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은 약간 고속버스 탄 느낌 나요. 이게 약간 뭐랄까 물렁거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이 나요. 승차감이. 공식한 느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신호등, 전방에 신호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야, 뭐 아무것도 안 켜도 알아서 그냥. 진짜. 기능이 있고 승차감은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단단했으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다이나믹 주행 모드에서 스포츠가 있네. 또. 맞아요.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가 일반적인 차량 그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량의 그냥 일반 모드 정도 느낌? 막 엄청 딱딱하고 막 단단하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차는 플래그십이고 S클래스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어떤 모델에서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난 왜 이 차를 사야 되는지 오늘 느꼈어요. 이게 작살이네, 이게. 왜? 앞에. 그치. 벤츠 계속 보여. 저 야, 이게 3포인티드 스타라고 하잖아요. 와. 저게 이게 운전할 때 딱 계속 보여요. 주유속 들고. 맞아요. 나 벤츠야. 이런 게 있고 야. 승차감은 상당히 좋고 저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약간 그 벤츠 특유의 넘실거리는 듯한 느낌? 사실 그건 S클래스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건데 그게 좋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스포츠 놓고 탔습니다. 승차감은 진짜 좋다. 그래서 앞좌석도 괜찮고 뒷좌석도 괜찮고 제 승차감 하나는 승차감 MVH. 저는 이게 막 모든 또 뭐랄까 노면의 모든 걸 없애는 승차감 아니거든요. 노면에 그건 있어요. 근데 쾌적해. 진짜로 내가 좋은 차를 탔구나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면이 안 좋으면 붉은굴룩 하는데 이게 다른 차이 한 20% 30% 엄청 적다. 저희가 SUV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를 많이 시승을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세단도 플래그십이라면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디젤이 두 가지가 수입되거든요. 350D와 400D가 수입되는데 이 차는 400D. 그래서 트윈 터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300마력대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9단 변속기를 통해서 100km까지 가속이 5.4초가 소요돼요. 오, 엄청 빠르네. 최고 속도는 250km에서 전자적으로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성능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는 엔진이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크게 이게 디젤이구나 의식이 안 돼요. 왜냐면 6기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되게 나지막히 엔진음이 깔려요. 되게 바리톤 음색이긴 하죠, 이런 게. 근데 뭐 이 출력이 뭐 이 차체를 끌어나가기에 최대 토크나 이런 게 전혀 부족하진 않지만 이 세팅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 초반보다는 조금 중후반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도심에서 막 타면은 왜 이렇게 뭔가 330마력인데 빠릿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엑셀을 조금 더 깊게 밟아야 그제서야 약간 팡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 누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제가 고속도로에 타봤잖아요.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순간 역시 벤츠는 또 고속에서 좋더라고요. 고속에서의 느낌이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얘가 확실히 그런 차에서 그런가 봐요. 뒷좌석을 이렇게 또 만약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휘발유는 또 이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합류락에서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오, 스무스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가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에서의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고속에서는 진짜 지치지 않고 속도를 쭉쭉쭉 올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와 진짜 S클래스라서 출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강력하구나 느낌은 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잘 나갑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너무 넘실거리는 느낌 싫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 모드가 있거든요. 저기서 그냥 서스펜션만 조금 단단하게 하고 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스포츠 플러스 두고 가속력을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에이다스 안전장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계속 타는 동안 느끼는 게 진짜 조용하죠 차가. 왜냐면 지금 막 이거 열려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용합니다. 네, 확실히 근데 이게 달리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타면서 계속 느끼는 게 안정적인 뱀비 세단이라고 하긴 좀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되게 고급 세단 느낌 확실히. 그러니까 진짜로 최기현이 말을 잘한 게 달리는 차는 아닌 거죠. 확실히 그건 아니고. 네. 급가속을 한 번만 해볼게요. 근데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 느낌인데, 근데 제 말 맞죠? 고속에서 쫙 나가는 게 좀 더 크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인데 승차감이 나쁘지 않죠. 승차감도 좋고. 네. 너무 좋고. 그래 보시면 테슬라에서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얘는 뭐까지 되냐? 이렇게 깜빡이를 넣으면 깜빡이까지 들어와요. 네. 이런 기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연히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됩니다. 예, 차로 중앙도 상당히 잘 유지를 하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올라오다가 새벽에 올라오니까 좀 졸려가지고 하품을 했거든요. 하품을 했더니 너 피곤한 것 같으니까 그 피로도를 감지했다고 쉬었다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주변 차들 다 인식하죠. 이게 승용차인지 트럭인지도 다 인식하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능형 주행이 상당히 저는 괜찮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가 HDA라고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환경에 더 맞춘 지도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거 못지않게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히 인식해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화면에서 차선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리고 터널에 들어간 것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뭐 되게 편하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었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걸 타고 김천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도 김천남이니까. 또 왔는데 이거 고속도로 공인 연비가 14km/L예요. 생각보다 좋네. 그러니까 1리터로 14km를 갈 수 있다 인 거잖아요. 높네. 근데 제가 김천을 갔는데 21km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45km를 갈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거 김천에서 기름 넣고 부산 갔다가 부산 시내 타고 다시 서울 올라올 때까지 기름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기름통이 엄청 큰 데다가 뭐 기름통도 크겠지만 연비가 이렇게 좋으니. 효율이 되게 좋아요. 고속도로. 야, 네. 20km.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디젤이 이제 끝이다, 디젤은 이제 뭐 미래가 없다라고 하지만 뭐 향후 그 한 3, 4년 동안 차를 뭐 탄다는 조건이라면 디젤 엔진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하긴. 어떤 뭐 사업장이나 브랜치 같은 것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메리트가, 왜냐면 장거리에서는 진짜 디젤 엔진의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성능 충분하고 연비가 너무 좋습니다. 예. 연비가 상당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큰 플래그십을 타면서 기름을 한 번밖에 넣은 적이 없는데 얘는 지금 김치에서 넣고 더 넣고 싶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타는 동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부산에서 올라온 연비도 16.9가 찍혀 있어요. 이거 연비 상당히 좋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이걸 타면서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저건 것 같아요. 저기 엠블럼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저 엠블럼 보이는 게 네. 아, 내가 진짜 벤츠를 탔구나. 근데 주행 성능이나 이런 데 나무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저의 취향은 더 휘발유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S클래스 산다면 500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젊은 분들이 타기에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좀 S클래스는 근데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약간 S는 원래 약간 좀 뭔가 할아버지가 탈 것 같은 느낌? 약간 너무 나이 드신 이제 성공한 나이 그쵸, 드신 그쵸. 분이 이게 타니까 왜냐면 그건 난것 같아요.
이거 다음이 없으니까 사실 지금 이거 타면 이 다음에 뭐 못 하겠어요. 약간 그런 거 생각했는데 이게 뭐 패밀리카로 쓰기도 좋죠. S클래스. 좋은 네. 것 같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네. 강추. 그래서 타면서 느꼈어요. 아, 성공해야겠구나. 이게 성공하자. 열심히 돈 네. 봅시다 우리. 자, 그래서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10세대 S클래스 S400D 포매틱을 만나봤고요. 자, 여러분 모두 성공해서 벤츠 타시길 바라겠습니다.